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고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이를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법률안을 검토하였으나 법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국회 내 여야의 극한 대립과 예산안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합의 입법하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2년 이상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부의 제도 이전에는 연말이 다 되어서야 예산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자동부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산안의 합의 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예산 집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확정이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배정하고 지역계층 일자리, 지역 SOC 등 민생사업을 연초부터 적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적기 처리는 그 나라 재정운용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유도하는 자동부의 제도의 존치는 대외 신인도 확보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가 충분한 논의와 국회 내 합의 없이 폐지될 경우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서구 법무부 차관 나오셔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의 건에 대하여 제2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12월 정부에서 제2요구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한 측면에서 상당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헌법 61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을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의하면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은 이 청문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한 경우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배경은 2년 전에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가 있었을 때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만큼은 대상자로 하여금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청문회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에 대해서도 동행명령 제도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동행명령 제도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해야 된다는 게 정부 측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전제가 되는 동행명령 제도가 도입되는 요건이 되는 이 중요한 안건 심사 부분은
이 명확성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개정안의 또 다른 또 중요한 취지는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부분 중에는 민감 정보도 있고 고유 식별 정보도 있습니다. 민감 정보 중에는 어떤 사람이 뭐 정당이나 노동조합, 기타 사회단체에 가입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등등이 모두 다 포함되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동안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균형적인 타협점을 모색을 해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 개정안이 실시가 되게 되면 각종 민감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제출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이 동행명령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의 어떤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